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앞에 두 편이 총론에 가깝다면 이제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험생의 수면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수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 수면에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지. 이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하루 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이 각종 기전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잘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다음 날이 효율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수험생의 이 수면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수면 방법을 찾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지난 편에 이 에너지의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과 관련된 설명도 할 건데, 지금 이 강론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전 영상에 있는 에너지 패턴이 뭔지는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패턴에 관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수험생의 수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사 형태가 어떤 경우든 수험생의 수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과 소음의 차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생활 속에서 빛과 소음을 차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에 불을 다 끄더라도 미세한 소음과 미세한 빛들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이 빛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6시가 됐던 7시가 됐던 해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해가 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만약에 6시에 빛이 들어서 이 멜라토닌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8시까지 잔다 하더라도 이 2시간의 수면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멜라토닌이 딱 없어지게 하는 그런 수면을 취할 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물론 주변에 보면 약간 빛이 있어야 잠을 잘 자시는 분도 있고 약간 소음이 있어야 잘 잘 수도 있고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는 하시지만, 이 수험생이라는 거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단기간 안에 최고의 건강 상태와 공부의 효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든 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 딱 없어진 시점부터 평균적으로 한 15시간, 16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리듬을 타야 되고, 이 리듬이 타졌을 때 수면을 취하면 노폐물들도 해결이 되지만 그 사이에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샤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멜라토닌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빛이 드는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안대를 차는 거예요. 안대를 쓰게 되면 이제 빛이 차단이 되죠. 그러면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안대를 벗게 되면 그때 멜라토닌이 없어지겠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안대를 너무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안대에도 중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대가 없으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대보다 더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커튼이죠, 커튼.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 좋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패턴을 갖던 수험생들이 꼭 이 수면 시간 동안에 빛을 차단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패턴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패턴일 때 어떻게 하는 것,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냐. 이 느린 대사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잠자는 시간을 좀 땡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 공부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2시, 1시가 넘어서 하는 공부들에서는 체력이 많이 고갈이 돼요, 이미. 이렇게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갖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침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고, 저녁에는 좀 일찍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 느린 대사형 패턴에서의 수면을 잘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하루 종일 뭐 풀로 쌓여있죠. 갈수록 에너지가 더 세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녁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저녁까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아침에는 조금 늦잠을 자더라도 두시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딱 획일화된 수면 패턴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느린 대사형과 빠른 대사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대와 수면의 패턴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통적으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수험생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갖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다만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물론 수험생활 중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운동들이 분명히 공부를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느린 대사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보통은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주도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들다 싶으면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오전에 운동이 좋습니다.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에너지가 안 좋은 상태의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면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침에 짧게 20-30분이라도 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조금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 걷기나 요새 실내 사이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해주면 느린 대사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에너지 패턴이 느리거든요. 이 느린 공장이 활력을 찾는데 이런 걷기 운동이나 실내 사이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는 잘 쉬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운동 시간이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에너지들, 좀 과하게 가열된 에너지들을 저녁 때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조금 떨궈주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멈출 수 없는 과도한 에너지는 결국은 책상에서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대사형의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라면 좀 저녁 시간에 다양한 레포츠에 가까운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조금 오히려 떨어뜨려주면 저녁 시간에 조금 차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수면은 빛 차단, 소음 차단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은 가능하면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은 조금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거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두 패턴 모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나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20-30분 정도라도 걷거나 실내 사이클 같은 걸 통해서 공장을 이렇게 가속화시켜 줄 수 있으면 하루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대사형의 성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녁 시간쯤에 이 막 과열되어 있는 에너지를 조금 식혀줄 수 있는 즐거운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에너지 패턴에 따른 공통적인 것과 에너지 패턴에 따른 수면과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거 말고 사실 더 중요한 요령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